오늘은 제 61강의 품질이 PDCA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강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60강의에서는 첫 번째 주제가 중소기업은 품질이 미래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둘째 번 강좌로서 품질 관리란 뭐냐? 이건 PDCA 관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품질 관리는 PDCA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중소기업 이대로는 안 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바꾸어야 될 시점이고 바꾸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중소기업이 품질에 먼저 승부를 걸고 품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품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뭐냐? 이건 바로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걸 말한다. 그 PDCA가 품질 관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품질 관리와 PDCA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품질 그러면 제품의 품질을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제품의 품질은 좋은 프로세스 관리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좋은 프로세스의 관리는 사람의 품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제품입니다만 그 좋은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결국은 일하는 절차인 프로세스와 그다음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품질 관리가 PDCA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 품질 관리와 PDCA에서 품질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물건의 좋고 나쁨의 바탕이나 성질을 품질의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엄격히 얘기하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능이 기대하는 것과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고객이 요구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제품과 서비스가 그 기대치에 만족을 주냐 못 주느냐 이거를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품질은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품질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품질하고 생산자 관점에서 보는 품질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품질 그렇게 얘기하면은 생산자 관점에서 뭐 시방서나 도면, 스펙 이런 것들에 적합하고 원가도 적정한 것을 생산자 관점의 품질이라고 얘기한다면 소비자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적과 기대치에 성능이 맞는가, 적합한가, 또 가격이 내가 지불하는 가격 대비 제품이 제공하는 품질 가치가 적정한가 이런 관점으로 소비자는 보겠죠. 근데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땐 또 다릅니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그 품질이 미치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집단 단체 이런 곳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또 물가 상승이나 이런 요소에 미치는 영향들이 무엇인지 하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사회적 관점에서 품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적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의 품질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소비자 관점에서 형성된 품질이 곧 생산자 관점의 품질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다면 사회가 변하면 소비자도 변하고요. 소비자도 변하면 품질의 기대치도 변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품질의 기준은 계속해서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어떤 그 사물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진화 발전을 해 가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PDCA 사이클을 돌리고 반복적으로 돌릴 때 회사는 성장해 가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수준도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DCA 사이클을 돌리면서 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PDCA 사이클을 연속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를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보면요. 우선은 그 목표 품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품질이 있고 제조 품질이 있고 사용자 품질이 있습니다. 목표 품질은 목표로 하는 시장 품질 수준을 얘기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비자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목표 수준이고 그 목표 품질에 맞춰서 설계가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 생산 기술 수준이죠. 규격을 만든다든지 검사 기준을 만든다든지 이래서 시방 성능 외관이 설계 품질의 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설계가 만든 품질 기준을 제조 품질로 이어져서 제조에서는 그 품질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 품질에 맞는 제조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회사에서 품질 관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용 품질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수준이죠. 우리는 좋다고 얘기했는데 소비자는 과연 만족한 것인지, 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만족 수준을 진정한 품질로 본다면,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4단계를 거쳐서 진화를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품질은 적합하다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관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의 목표와 표준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하고 그 수행을 해보고 그 목표 대비 또는 표준 대비 기준 대비 실행 결과가 얼마큼 미흡했는가 이걸 봐야 되고요. 그래서 목표와 표준과의 실적과의 차이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점검한 다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또는 미비한 것이 있다든지 또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을 때 바로 또 개선안을 취해서 다음의 수준, 품질 수준에 일치하도록 이렇게 유도해가는 관리하는 활동, 이거를 품질 관리 활동의 PDCA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품질의 표준만 정해놓고 실행을 했는데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결국 불량인 것이죠.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차이가 왜 생겼는지 어느 요인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보고 바로 조치를 취해서 항상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품질은 고객으로부터 출발해서 설정된 그 품질 표준과 기준에 늘 일치하도록 만드는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PDCA 사이클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은 결국은 또 공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공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공정별로 품질 기준을 정하고 또 품질 관리 항목을 설정하고 그리고 품질 관리 방법을 정하고 품질 검사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플랜을 기본으로 해서 실행을 하죠. 작업을 실시하고 수정 조치하죠. 이것을 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 항목이 점검이 되면 일상 점검과 또는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품질의 이상 문제를 체크해 가는 것이 체크죠. 그리고 나서 품질 관리 정한 기준대로 일상적으로 실행을 해보고 실행한 결과에 차이점을 분석한 다음에 개선하는 활동이 바로 액션이 되는 것이죠. 그 액션을 통해서 품질 관리나 정보 분석이 돼서 하자 예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품질은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만드는 과정인 공정의 플랜을 잘 세우고 기준을 잘 설정한 다음에 실행을 하고 실행한 결과를 점검을 해서 다시 부족한 것을 보완해가는 활동, 하자 보증 활동, 이것이 공정에서의 품질 관리 절차라고 할 수 있고 이 역시 PDCA를 돌리는 활동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정보와 개선 활동을 보더라도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다음 발견된 문제를 개선합니다. 우리가 공정에서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공정 품질을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으면 발생된 문제를 개선하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개선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개선한 다음에 다시 품질의 정태가 좋아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또 다시 발견하고 문제를 개선하고 또 원인을 분석하고 하는 항목을 반복하는 활동, 이거 자체가 또 액션이겠죠. 결국은 품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자체도 PDCA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품의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찾고 찾은 문제를 실행을 하고 실행한 다음에 개선하고 개선한 다음에 또다시 문제가 생겼는지를 재발견하고 이런 사이클을 돌리는 활동 자체, 또 개선하는 활동 자체, 이게 PDCA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PDCA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업무의 질도 좋아지고 제품의 질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품질은 결국은 유지하면서 개선의 반복을 통해서 정착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PDCA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표준대로 가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표준의 수준을 한 단계 좀 높입니다. 높이면서 또 유지를 해나가고요. 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또 표준의 수준을 좀 높이고요. 또 유지해 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품질이 유지되면 수준을 높여서 그 다음 단계 또 PDC에 돌려서 유지하고
또 안정이 되면 또 그 다음 단계 수준을 높여서 PDCA 돌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PDCA 사이클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돌려가는 것, 유지와 개선을 연결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사이클을 돌리는 것, 그 자체가 질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품질이 정착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중심에 PDCA라고 하는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PDCA라고 하는 것이 관리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말튼 볼트리지 상에서 제시하는 회사의 그 관리의 하나의 프레임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지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가져가야 될 가장 큰 덕목을 PDCA를 돌리고 있냐, 돌리고 있지 않느냐를 평가를 합니다. 회사는 비전과 목표가 있고 사업계획이 있죠. 그 사업계획을 재무성과로 연동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재무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종 그 부서별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활동 목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수직적인 목표 하부 전개가 실질적으로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평적으로 성과 지표라는 게 필요하죠. 부서별로 성과 지표를 만듭니다. 그 부서별로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결산을 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과 측정을 한 걸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를 개선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개선된 거는 베스트 프랙티스로 과제를 서로 공유하고 개선 과제는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회사가 설정한 사업 목표를 PDCA라는 사이클을 회사 차원에서 돌림으로써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말튼 볼트리지가 주장하는 경영 관리의 기본 원칙인 것이죠. 회사 경영도 역시 PDCA입니다. 회사가 가고자 하는 목표와 계획이 달성을 됐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PDCA 사이클고 과제 중심의 PDCA를 돌릴 뿐 아니라 경영관리 자체를 또 PDCA를 돌림으로 인해서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PDCA를 돌리는 과정에서 지적 자산이 발생을 하고 또 베스트 프랙티스가 발생하고 이것이 학습 성과가 나타남으로써 기업은 강한 기업,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기업이 지속 성장하는 하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PDCA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을 실행을 해서 결국은 그 실행한 결과가 성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 미래 지향을 위한 전략을 세우죠. 시장과 또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서 지속적 성장을 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세웠으면 그 전략은 바로 실행 단계의 조직으로 내려가게 되면 실행을 하게 되죠. 실행을 한다고 하는 건 바로 뭐라냐면 회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과 목표에 맞춰서 PDCA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결과를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다시 또 다음 계획을 반영하고 이 PDCA 사이클을 돌림으로 회사가 목표로 달성할 뿐 아니라 회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인 전략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PDCA 사이클은 뭐냐? 학습 사이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략과 전술 레벨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직이 갖고 있는 지혜와 노하우가 점점 쌓이게 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되고 문제를 발굴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됨으로써 조직의 역량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럼 조직의 역량을 키우고 사람들의 스킬을 높이고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에서 일하는 능력을 높인다는 걸 뭘 말하는 것이냐. 조직으로 하여금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PDCA 사이클을 돌려야 조직은 학습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조직은 성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업무의 질을 높여야 사람의 질도 높아지고요. 제품의 질도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직의 계층별로 한번 적응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본부장급, 임원급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팀장급, 관리자급이 있을 것이고 사원급, 감독자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직무도 있고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관리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그 관리의 결과인 경영성과를 만들어내는 일도 합니다. 그러면 본부장급의 직무를 수행을 해서 경영성과를 만드는 것과 관리자들이 직무 수행을 해서 경영성과를 만드는 일과
사원들이 직무를 수행해서 경영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은 사업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요. 조직을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핵심 업무를 지시하고 키멤버를 육성하고 선발하는 것이 본부장급의 역할이고 직무죠. 그러면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월간 SNOP를 한다든지 경영 분석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시장과 고객을 개척한다든지 뭐 시장 장악을 한다든지 하는 관리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활동들이 본부장들이 회사에 기여하는 경영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팀장은 어떻습니까? 팀장은 매출과 생산 계획이 있겠죠. 매출과 연동한 자원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여력 관리, 인원 관리, 시간 관리, 능력 관리 해줘야 되고 노무 관리 해주고 또 유지하고 개선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팀장의 직무죠. 그러려고 그러면 관리는 계획된 실적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문제점을 찾아야 되고요. 부문 간 협조를 유도해내야 되고 결산 활동을 해야 되고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를 해주는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팀장이 만들어내는 경영성과라고 하는 것은 생산 능력이 커진다든지 무빙 목표 관리를 할 수 있다든지 제조원가가 내려간다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팀장이 회사에 만드는 경영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원은 어떻습니까? 사원이 하는 직무는 사원 능력에 맞춰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직무를 또 고유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상품과 고객을 이해한 상태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원이 하는 관리는 기본적인 PDCA를 돌리는 것이죠. 현장의 기술과 품질과 코스트와 딜리버리를 관리한다든지 현장의 위생 관리를 한다든지 매출과 생산과 재고 관리한다든지 하는 각각의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서 성과에 미치는 활동은 뭐냐? 납기를 지킨다든지 낭비가 준다든지 생산성이 올라간다든지 분량을 줄인다든지 재고를 줄인다든지 하는 활동들이 사원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본부장과 팀장과 사원은 직무하는 수행 내용이 틀리고 관리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또 성과를 내는 형태도 다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각 계층이 자기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PDCA 사이클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성과가 만들어진다는 그 원리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진정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진정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가려면 빠른 시기에 조직의 계층 간의 직무를 재정비하시고 그리고 조직의 계층들이 해야 될 관리 항목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창출해낸다면 우리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것이고 그 경쟁력을 베이스로 해서 글로벌 시대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두 번째 시간 품질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